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5대1 경쟁률을 기록한 강동구 둔촌동 지역 재건축 분양이 있었죠. 바로 더샵 파크 솔레이유입니다. 갑자기 이 아파트 단지에서 선착순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깜깜이 분양 시대를 알렸다는 거죠. 자, PF 대출 위기 사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쉽게 정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둔촌주공 관련된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네이버 포털에 뜬 광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더샵 파크 솔레이유 일부 자녀 세대 선착순 동호수 지정 분양 중? 벌써? 둔촌주공보다 먼저 분양을 했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 15.7대1을 기록을 했고 최대 72대1까지 등록됐습니다. 분양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었던 11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 일반 분양 세대가 73세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둔촌주공과 거의 차이 없는 분양가, 그리고 둔촌주공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먼저 분양을 했지만 청약 경쟁률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샵파크 솔레이유는요,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 분양을 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이 뜰 것을 예상을 했어요. 경쟁률과 상관없이 그때는요, 아파트 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진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예금금리가 5.2% 가고 한전채 금리가 6% 육박했는데 수요 미달났던 시기잖아요. 1년 전 13억과 당시 13억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굳이 무리해서 계약을 안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둔촌주공 청약 흥행 실패에도 영향을 받을 거로 봐요. 그러면 계약률이 궁금하잖아요. 왜 안 뜨지? 이렇게 궁금하고 있었는데 다이렉트로 선착순 분양이 떠버렸습니다. 무순위 접수 안 하고? 왜냐면은 지금 청약제도 상황에서는 의무적으로 무순위 접수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거기서 미달이 나면 자체적인 분양인 선착순 분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안 보였다는 거죠. 자, 아시다시피 강동구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무순위 청약 방식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요, 청약홈에서 의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비규제 지역은 청약홈에서 하는 게 선택이 돼버리고요, 사업 자체적으로 접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하고 접수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샵파크 솔레이유 무순위 접수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얼마 전에 장이자의 레디언트는 무순위 청약 접수할 때 그래도 자체적인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는 공고를 냈어요. 그 접수 기간은 굉장히 짧은데 아예 청약 넣지 말라고 접수 기간은 되게 짧게 잡았는데 아예 더샵파크 솔레이유는 이런 접수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언론 보도조차 한 줄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입주자 모집 공고도 있다고 발표를 한 거고 접수도 어디에선가 받긴 받았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접수가 진행이 안 됐던 거죠. 왜 무순위 접수 정보를 공개 안 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착순 분양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괜히 경쟁률 1대1 넘어버리면 또 무순위 접수해야 되고 또 무순위 접수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선착순 분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역 요건과 무주택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무주택자들 지금 잘 안 사잖아요. 유주택자한테 빨리 팔기 위해서 그 무순위 접수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그걸 넘겨버린 다음에 바로 선착순 분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또 다른 케이스는 바로 계약률 정보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무순위 접수를 하면은 모집 호수가 나올 것이고 모집 호수에 따라서 미계약률이 나타난다는 거죠. 정확한 계약률을 모른다? 아니, 미분양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계약률인데 그게 공개가 안 된 겁니다. 장이자의 레디어튼 같은 경우는 계약률이 59%였고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잔여 물량 44구라고 다 공개하고 나서 무순위 접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바로 선착순으로 넘어가 보다 보니까 얼마나 남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얼마 전에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 아시나요? 누가 모델하우스에 그 아파트 모형에다가 의자를 던져버렸습니다. 한 미분양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 유도를 위해서 계약률을 부풀렸다가 나중에 계약자가 분노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정보가 계약률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데 가서 무순위 접수 가면은 물량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놓치기 전에 계약하세요,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유도하는 영업사원이 누구겠습니까?
시행사 직원이 아니에요. 그 대행해주는 업체예요. 그 사람들은 모델하우스만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규제 지역 확대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계약률은요, 자신 있는 곳만 공개를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청약 접수 받았었던 평촌 센텀 퍼스트 경쟁률이 0.13대 1 나왔잖아요. 이런 곳은 계약률 공개하기 어렵겠죠. 제가 볼 때 이런 데는 그냥 분양가 다시 산정해서 다시 분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죠. 바로 선착순 분양 과정에서 분양가는 그대로 유지될까 이거죠. 자, 이것을 매수한 사람이 공통적인 분양가를 적용받을 거냐 이겁니다. 계약률도 제대로 오픈 안 하는데 분양가는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 떴잖아요. 미분양 깎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산 사람은 절대 잡은 물고기한테 밥을 안 주거든요. 게다가 중도금까지 납입하면은 계약 해지도 안 됩니다. 자, 중도금까지 납입했는데 그 뒤에 계약한 사람들은 5천만 원 깎아주니 1억을 깎아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공개 안 하려고 깜깜이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불확실성이 싫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약자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양을 넣을 때는요, 주변 초급매 매물 대비 매력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초급매가 많은 시기라서 굳이 무리하게 청약을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이런 분양시장이 아무래도 호황 사이클을 맞고 로또 청약 얘기가 들을 때 시세하고 분양가의 차이가 분양가가 월등히 높았을 때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은요, 주변 시세가 더 빨리 추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분양을 고집하지 않아도 좋은 대안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런 분양이 좀 늘어날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런 분양 관련 영상을 찍었을 때 잘못 소개해드린 게 있습니다. 강남 상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 지역은 허구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이 없어지고 전부 다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조금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분양가가 싸진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분양가 규제 안 받는 지역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0월달, 11월달 정말로 심각했었던 PF 대출 유동성 위기 상황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자금 시장 전체적으로 과거의 유동성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PF 대출 금리가요, 지금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15조 원 규모로 보증을 확대하다 보니까 숨통이 어느 정도 튀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나오는 게 무엇이다? 바로 분양 연기입니다. 빠른 완판으로 자금을 수혈하려는 단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둔촌주공처럼. 그럼 이게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되거든요. 일단은 고분양가 때려보고 안 되면 그 다음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사들이요,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시기로 분양을 미루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원래 겨울에는 분양 잘 하면 안 돼요. 분양을 좀 하면 안 되고 원래 봄 이후에 해야 되는데 그때로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저희가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을 집중받고 있는 둔촌주공 이야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얘가 1월 17일까지 계약을 진행을 하죠. 자, 이 계약률 부동산 심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관심을 집중받는 이유가 계약 전에 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 먼저 전매 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중도금 제출 제한도 폐지가 되면서 84 타입 원래 분양 중도금 대출 안 되는데 받을 수가 있고요. 규제 지역에서 해지가 되면서 중도금 대출 60%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잔압 걱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최대 대출 한도가 5억인데 그것도 폐지가 됐고 1주택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무순위 접수 무주택 요건까지 폐지가 되면서 아무래도 실거주 목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 목적까지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둔촌주공은요, 그동안 정부로부터 세 가지 버프를 받았습니다. 먼저 작년 10월달 자금 시장이 가장 최악인 상황에서 사업비 대출의 만기가 다가왔는데 이것을 연장해주는 금융기관이 없었어요. 그때 정부가 동원한 채권 안정펀드에서 참여해서 금리를 12% 압박으로 사업비 대출을 연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 막지 못하면은 계약률이 낮아서 이거 막지 못하면 난리 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허구에서 또 보증을 해줬어요. 금리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6.47%가 나왔고 2025년 4월까지 상환 조건이 걸려 있어요. 굉장히 여유가 생겼죠. 마지막으로 113 미분양 대책까지 쏟아내면서 라이언 둔촌 구하기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쇼킹부동산 가족분들 중에서 둔촌주공 계약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많이 추천드렸어요. 그런데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요, 다른 대안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올해 1월달과 2월달에 모든 악재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유동성 부족 프리미엄이 모두 반영된 대출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요를 제한시킨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역전세난에 따라서 입주 물량이 폭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초급매가 급증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동 신시가지 14단지에서 마이너스 39% 하락 거래가 나왔고, 레미안 위브에서도 39% 하락한 거래가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둔촌주공 25평이 11억입니다. 그런데 나는 작은 평수 싫고 큰 평수 가고 싶네. 근데 레미안 위브 34평이 9억 초반대에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고민해 볼 만하죠. 아니다, 나는 재건축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목동 쪽으로 접근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고요. 동시에 체크를 하시면서 최고의 기회를 잡으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선택하시고 이루시라는 거예요. 그냥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이번 기회를 그냥 넘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굵직굵직한 분양이 많이 나오고 그것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분양가가 그렇게 청약자의 수요에 맞게 좋은 금액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다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걸러야 될 분양과 그렇지 않은 분양은요, 제대로 좀 정리해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분양은요, 저희 블로그 자료실에 올려두니까요, 아마 저희 이후 추가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은요, 내 집 마련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